부자들은 일찍 일어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속된 말로 존나게 게으른 부자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해서 현재 2천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죠. 그 남자 이름은 빌 퍼킨스. 단 5년 만에 10억 달러를 벌기도 했던 그는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성공에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바로 필요성입니다. 성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찾아와요. 살고 있는 현실이 싫다면 직접 바꿔야만 하죠. 모두의 삶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평생 피해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 집어치우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인지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빌 퍼킨스가 남긴 자수성가를 위해 뼈에 새겨야만 할 조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그의 시작점은 최저시급을 받으며 뉴욕 상업거래소의 스크린 담당 직원의 조수로 일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은행 접수 데스크도 아니라 그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의 조수였죠. 그러다 인생을 바꿀 책을 접하게 됩니다. Your Money or Your Life. 그는 이 책에서 나오는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정말 큰 충격을 먹었죠. 그 당시를 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1년에 세후로 버는 돈과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써야 하는 모든 돈을 뺐어요. 출근 준비와 출퇴근 통근 비용, 그리고 입어야 할 옷들과 점심값 등 그렇게 모든 비용을 빼보니까 제가 살아있는 1시간의 가치가 고작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라는 걸 깨달았고, 그 충격으로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시간이 돈으로 환산돼서 보였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쓰는 돈은 5,000원, 7,000원이 아니라 내 삶의 1시간, 사려는 티셔츠가 30,000원이 아니라 제 삶의 3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됐죠. 마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처음엔 삶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샌드위치는 삶의 20분, 음료를 추가하면 10분, 마치 삶이 매트릭스인 걸 깨달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나의 가치라는 것에 닿게 됐어요. 삶을 아끼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 계기, 하지만 그 도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게으른 부자라는 그의 별명처럼 진득함을 찾기엔 빌이 일하던 증권거래소는 정반대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계기는 구두쇠처럼 돈을 아끼던 그가 $1,000를 모았다고 자랑하자 그 말을 어깨 너머로 듣던 당시 사장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내 회사에 $1,000, $2,000를 벌러 온 게 아니라 $1,000,000를 벌러 온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모으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너의 삶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른다면 그렇게 죽는 삶은 어떨 것 같니? 매일 가장 작은 단위의 돈도 아낌없이 악착같이 저축하던 그에게 사장님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완벽한 논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감정은, 가난한 지금의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부자인 미래의 나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부자가 될 나는 돈을 어렵게 생각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너무 어렵게만 보고 있어. 그리고 갑자기 죽게 되면 난 뭐가 되는 걸까? 그렇게 신나게 돈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원 하나하나 아끼던 사람에서 가진 모든 돈을 다 쓰는 남자가 된 거죠. 내 시간을 아껴서 번 돈을 쓰지도 않는다면 더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죽기 전에 다 써야 한다는 강박감. 그는 그렇게 이 두 양극단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가 되고, 마지막엔 자신의 헤지펀드를 열며 과감한 도전들 속 부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을 주는 소비와 시간의 저축 속에서 완벽한 알고리즘을 찾았죠. 빌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수많은 팟캐스트에서 나눴는데요. 그중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인생을 바꿀 가장 임팩트 있는 인사이트들을 나누자면 첫 번째는 이 메시지일 겁니다. 부자는 엄청난 숫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 하는 결정에서 시작된다.
빌은 자신의 삶 속 예시를 들었어요. 저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하이킹이나 운동을 하죠. 지구에 남아있을 한정적인 제 시간을 최대한 최적화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요. 잘못된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신이 봐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멘탈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갖추는 것. 최대한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삶은 테트리스와 같거든요. 제대로 된 순서로 내리지 않으면 절대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빌의 두 번째 인사이트는 성공의 척도가 오는 길입니다. 성공은 좋은 날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쁜 날들을 견디는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쁜 날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큰 성공을 합니다. 그는 이 부분을 복싱에 비유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복싱으로 봅니다. 언젠가는 얼굴에 주먹을 맞게 되고 쓰러지는 날도 분명히 온다는 걸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울 때 지속적인 성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 자신을 해고하라. 이 문장은 정말 반직관적으로 들립니다. 나 자신을 해고하면 어쩌란 말이지?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분야든 백만장자는 존재합니다. 무슨 일이든 최고는 많은 돈을 버니까요. 하지만 때로 잘하는 일은 함정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피자헛처럼 큰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다면 피자를 직접 만들고 배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걸 잘 알아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해당 직무를 넘겨줄 줄 알아야 하죠. 저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을 고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 후 빛을 발하도록 돕고 있어요. 즉 이렇게 목표를 잘 이해한다면 사실 무엇을 하든지 직접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고인 사람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면 되니까요. 하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일궈놓은 사업과 아이템에 집착해서 최고인 일에 매달리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식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사업과 아이템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집착 뒤에 숨겨진 함정, 사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선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걸 먼저 내려놔야 한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고 그렇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나 자신을 해고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오는 리스크도 커지겠죠. 하지만 언제든 0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무슨 일이든 해서 올라와야 한다고 빌은 말합니다.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며 시작하든지 두세 개의 직장을 다니면서 올라오든지 자존심은 버리고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그런 강력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얼어붙어 있을 그 순간에 저는 기꺼이 그 상황을 인정할 거예요. 그렇게 누가 뭐래든 결국 다시 일어날 거고 무슨 일이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마음가짐은 지금도 저와 함께합니다. 이번 영상 속 빌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사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문장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눈 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죠. 인생 모든 순간이 면접인 것처럼 살아라. 세상이 당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을 구할 사람은 자신뿐이다. 빌은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떤 메시지가 가장 큰 여운을 남겼나요? 댓글로 그 문장들과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저는 그럼 삶을 바꿀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